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으로 지역 구성원의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조건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충분한 인구, 그래요. 충분한 인구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구성원의 생산성이 지역 발전의 한 조건이 돼요. 지역 구성원의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지역 발전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왜 지역 발전이 중요할까요? 지역 구성원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요.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를 위해서죠. 풍요는 뭔가요? 지역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롭다 해서 그 개개인이 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되겠죠. 부도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하나는 되는 거죠. 그래요. 지역 발전의 조건 중에 하나는 충분한 인구죠. 충분히 살펴보았죠. 직업수가 증가하는 건 어떤가요? 인구 증가 요인이죠.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 요인이겠죠. 평균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 증가 요인이 되죠. 평균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잘 살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업수가 많은 나라에 사는 구성원 개개인은 풍요로울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직업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많겠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로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왜 한다 했죠? 지역 구성원의 개개인의 풍요를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요. 충분한 인구는 지역 발전의 하나의 조건이지만 인구가 많은 것이 개개인의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그래요. 전 세계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전 세계를 보면 지역들은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죠. 여기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죠. 여기 한국, 일본, 영국 이렇게 있죠. 프랑스, 독일 이렇죠. 그래요. 1인당 지역별 소득 현황을 볼게요.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6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얼마냐면 11만 한 6천 달러 되죠. 거의 1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 1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인구가 5,178만이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직업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얼마인가요? 한 3만 불 정도 되죠. 3만 1,000불 정도. 2020년도 현황이에요. 그래요. 인구가 룩셈부르크보다 훨씬 많지만 개개인 삶은 어떨까요? 룩셈부르크가 훨씬 낫겠죠. 그래요. 중국은 어떨까요? 인구가 14억 가까이 되죠. 14억이 넘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 14억이라는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죠.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개개인의 그래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얼마인가요? 한 10,000부밖에 안 되죠. 한국의 3분의 1, 룩셈부르크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요. 인구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직장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구성원 개개인이 룩셈부르크보다 잘 살
살까요? 또는 한국보다 잘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구가 많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나라도 있죠. 미국이죠. 미국은 5등이에요. 미국 다음으로는 독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많은 나라가 있겠죠.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래요. 미국은 인구도 한 3억 3천 명, 1인당 국내 총생산도 6만 3천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한 3만 달러니까 2배 이상 되는 거죠. 국내 총생산하고 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인당 소득과 연관이 있느냐,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한국 내에는 여러 지역이 있죠. 여러 지역이 있어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볼게요. 서울시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한국 내에는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많죠. 경기도도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은 어딜까요? 2020년 기준이에요. 울산광역시죠. 2,000원달이니까 6천만원이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그래요. 2등은 어딜까요? 충청남도 5,100만원 가까이 되죠. 3등은 어딜까요? 3등은 서울특별시 4,500만원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1인당 개인소득이 되겠죠. 1등을 볼까요? 1등은 울산광역시라 6천만원이죠. 1인당 개인소득은 2,355만원이에요. 1인당 개인소득은 2등이에요. 1등은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서울. 지역 내 총생산은 3등이었죠. 근데 1인당 개인소득은 어떤가요? 1등이죠. 2,400만원이죠. 1년간. 그래요. 꼴등은 어딜까요? 꼴등은 볼게요. 생산성이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에요. 2,395만 8천원. 그래요. 울산의 절반도 안 되죠. 1인당 개인소득은 2천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1인당 개인소득이 항상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4,585만원인데 1인당 개인소득은 2,400만원이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인당 개인소득보다 크죠. 다른 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를 봐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인당 개인소득은 2,100만원 정도죠. 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인당 개인소득보다 클까요? 저번에 얘기했죠. 사회 구성원들은 기업이든 정부든 그래요. 자본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대체로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기업이 소득을 얻으면 어떤가요? 구성원들의 개인소득으로 다 쓰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요. 기업을 유지하면서 또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제하고 소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기본적으로 자본을 발전시켜야 할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항상 1인당 개인 소득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요. 총생산으로 얻은 소득으로 소득을 전부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지역 내 총생산이 크면 1인당 개인 소득도 증가함을 알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통계표를 봐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요? 순위를 정하긴 했지만 대체로 뭐 그렇게 아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등과 꼴등은 좀 차이가 나겠죠. 1등 어딘가요? 1등은 지역 내 총생산 1등은 울산이라 했죠. 1인당 개인 소득은 어떤가요? 2등이죠. 그래요. 그럼 지역 내 총생산 꼴등은 어딘가요? 대구라 했죠. 그런데 1인당 개인 소득은 또 꼴등은 아니에요. 11등이에요. 그래요. 이걸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국가 내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러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죠.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면 1인당 개인 소득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간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지역 구성원 생산성 및 소득인데 전국을 보면 2000년도에 보면 1인당 지역 구성원 생산성은 1395만원이었어요. 근데 소득은 1인당 개인 소득은 869만원이었어요. 2010년에 보면 대폭 증가하죠. 1인당 지역 구성원 생산 지역 총생산이 증가하죠. 1인당 지역 총생산이 1395만원에서 2678만원으로 증가해요. 1인당 개인 소득 역시 869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증가하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인당 지역 총생산은 2678만원에서 3738만 9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죠. 그리고 1인당 개인 소득은 1455만 8천원에서 2406만 천원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따라서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내 여러 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보자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638만 3천원이었죠. 2000년에는 1인당 개인 소득은 997만 8천원이었어요. 2020년에 보면 1인당 지역 총생산은 4,585만 9천원이죠. 1인당 개인 소득은 2,4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경기도 볼게요. 2000년에 보면 1인당 지역 총생산은 1337만 4천원이죠. 그리고 1인당 개인 소득은 914만 2천원이죠. 2020년에 보면 1337만 4천원에서 3600만원으로 1인당 지역 총생산이 크게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1인당 개인 소득도 914만원에서 2114만 5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죠.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요.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1인당 개인 소득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따라간다. 1인당 지역 총소득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언급한 거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죠. 그래요. 이 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게 생산성 증가인 거예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타 지역에 있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과의 지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촌 산촌은 이제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수 있죠. 어촌 산촌은 농촌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도시와 농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도시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직장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기업들이 밀집된 곳이 뭔가요? 도시인 거죠. 농촌은 어떤가요? 기업이 밀집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당연히 밀집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요. 중앙과 지방으로 구별할 수도 있죠. 중앙과 지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 중앙이죠. 또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를 수도라고 하죠. 중앙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곳을 수도권이라고도 얘기하죠. 한국 같으면 어떤가요?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는 어딘가요? 서울이죠. 수도권은 뭔가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곳이겠죠. 서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계 여러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큰 곳이 어떨까요? 1인당 개인 소득이 크겠죠. 그래요. 근데 잘 보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인구가 많다 해서 혹은 국내 총생산이 크다고 해서 어떤가요? 혹은 직장이 많다고 해서 지역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로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구가 많고 직장이 많은 것은 지역 발전의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것이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는 무엇이 보장하죠? 생산성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1인당 그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 생산성이라 하겠죠. 평균 생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생산성이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를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역 발전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나요? 지역의 세금 정책 혹은 경제 정책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전 세계를 봐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 경제 규모가 다르고 또 지역 구성원 개개인의 풍요가 다르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이 하나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겠죠. 그래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한국이 보면 어떤가요? 1987년도에 보면 국민 총소득이 640불이었죠. 640불이었어요. 이때 중국은 어떤가요? 그래요. 억 10억 640억 불 1900억 불이었죠. 그래요. 한국보다 한 2,900 크죠. 중국의 규모에 비하면 중국은 아주 80년대까지만 해도 못 살았죠.
그러다가 어떤가요? 90년대 되면 중국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1.3배밖에 안 돼요. 아주 가난했죠, 중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력에 따라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은 어떤가요? 1990년대에 보면 한국의 20배였죠. 독일도 어떤가요? 6.3배죠. 영국은 어떤가요? 3.9배죠. 국민총소득이. 이탈리아는 그래요. 어떤가요? 한국이 한 4배 정도 됐죠. 국민총소득 볼 때. 근데 지금 어떨까요? 한국이 보면 국내 총생산 볼게요. 뭐 국민 총생산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이탈리아가 한국이 몇 배나 했나요? 90년대만 해도 4배나 했죠. 이탈리아가 4배였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20년대 보면 이탈리아는 1조 8,800억 달러죠. 한국은 1조 6,300억 달러 가까이 되죠. 비슷해졌어요. 스페인은 어떤가요? 스페인도 있죠. 스페인은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2배 가까이 컸죠. 국민 총 생산이. 근데 지금 어떤가요? 한국이 스페인보다 더 커졌어요. 2020년에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스페인은 1조 2,800억 달러밖에 안 되죠. 그래요. 사람들이 노력에 따라서 지역 발전은 달라진다. 어떤 것은 크게 발전하고 어떤 것은 쇠퇴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구가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룩셈부르크 인구는 얼마인가요? 62만 6천 명밖에 안 되죠. 스위스 인구는 86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등은 어딘가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등은 룩셈부르크죠. 2등은 스위스죠. 62만 6천 명이면 어떤가요? 대한민국 서울 인구가 960만 명이죠. 부산광역시 또 337만 명 되죠. 그래요. 대구광역시도 240만인 거예요. 룩셈부르크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볼 수도 있겠죠.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면적은 2,586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1.4배에 불과하다. 인구는 63만 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 벨기에, 프랑스 사이에 있는 나라죠. 그래요. 유럽에서 금융물류 및 첨단 IT 산업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그래요. 그 생산성을 높이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인구로,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나 또 경기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곳이 적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인구가 작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기에 따라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각 지역의 인구나 영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는 많은 경제정책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되겠죠.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냐 이러면 민주주의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국민들이 세금을 정치인들 교육시키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정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정치인들 교육시키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인 거예요. 그런 소리나. 그래요. 어떤 식으로
지역의 경제정책을 이양하느냐 혹은 세금정책을 이양하느냐, 그런 거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 별도로 다루어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